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새로운 콘텐츠로 챌린지 영상인데요. 우리가 이제 독서를 취미로 하다 보면 책을 사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그리고 책을 읽는 속도보다 월등히 빨라지는 지점이 생기면서 밀리는 책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아주 길게 있는데, 이 상황을 조금 해결해 보고자 약간의 이 속도를 좀 따라가 보고자 이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책을 사는 것도 좀 줄이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책을 읽는 속도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늘려가야지만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챌린지는 미음사 패밀리데이에서 산 책 읽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4번에서 5번 정도의 온라인 패밀리데이를 했는데요. 이제 그때 산 책들 중에서 지금 다 읽은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미음사 패밀리데이에서 항상 이만큼씩 사기 때문에 책을 사는 속도가 이게 가속되는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첫 번째 챌린지로 작년 온라인 패밀리데이에서 산 이 책들을 읽는 것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제 이 주제를 선정을 해 보았고요. 근데 정확히는 이제 이 박참세 시인의 정신머리는 제가 패밀리데이에서 산 책은 아니고 이제 따로 패밀리데이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따로 산 책인데, 그냥 지금 시집 한 권 있는 김에 같이 이 챌린지에 포함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패밀리데이에서 산 책 7권, 그리고 이제 추가로 증정품으로 받은 라쇼몬, 중간에 새로 산 이 시집 한 권 해서 총 9권을 읽고 그때마다 다 읽을 때마다 이제 감상을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책들만 읽는 것은 아니고 이 책들과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읽고 싶은 책들을 같이 병행해서 읽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이 완성이 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 오늘 날짜가 보시면 2024년 1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짜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한 권씩 읽어서 읽을 때마다 감상을 남기고 나중에 이제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책을 읽는 순서는 지금 나와 있는 순서로 읽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그때 읽고 싶은 순서로 아마 읽게 될 텐데, 영상에 소개하는 순서는 아마 이 순서를 좀 지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라쇼몬부터 시집, 그리고 문지혁 작가님의 이 2권의 한국어 시리즈, 그리고 멜랑콜리아, 그리고 밀란 쿤데라 전집 3권, 이 순서로 아마 영상 순서는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이 책들을 얼마나 걸려서 읽을지, 과연 이 영상의 엔딩은 제가 어떤 날짜에 찍는지 한번 열심히 읽고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쇼몬 다 읽었습니다. 책은 총 8편의 단편이 들어있고요. 저는 2편씩 끊어서 읽었습니다. 다른 책들이랑 좀 같이 병렬 독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끊어서 읽었는데, 사실 짧은 책이기도 하고 단편들 자체도 굉장히 짧아서 하루에 2편씩 한 2-30분 정도 투자를 하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었고요. 8편의 소설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고,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에서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 흙 한 덩이,
에서 보면 이제 스미라는 여성이 나오고 이 스미가 아들이 죽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며느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 스미의 생각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는 이 환경,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착할 수도 없고 절대적으로 악할 수도 없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선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절대적으로 악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작품인 두자춘의 경우에도 이제 가난한 일상을 살다가 노인, 선인에 의해서 황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금을 굉장히 사치를 부리게 되는데, 이 사치가 반복이 되는 과정을 보면 인간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두자춘이 황금을 얻었을 때 주변의 반응을 보면 이 똑같이 반복되는 이 반응이 인간성에 대해서 좀 더 솔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모두가 착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리고 못된 일들, 못된 행동들이 있음에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만한 작품이었어요. 특히 이제 두자춘의 내용에 보면 이제 뒤에 여기에 같이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뭐가 되었든 인간답고 정직하게 살 작정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깨달음으로 사실 소설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좀 보았을 때 결국에는 이 말로 좀 귀결이 되는 8편의 작품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작가 아코다카와 류노스케는 1892년에 태어나서 1927년에 짧은 생을 살았는데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막연한 불안이라는 이유로 이제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데, 약간은 이 막연한 불안이 왜 발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작품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해요. 확실히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함에 있어서 좀 선보다는 악 쪽에 가까운 본성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 막연한 불안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추론을 조금은, 유추를 조금은 해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챌린지 작품 라쇼몬이었습니다. 초급 한국어랑 중급 한국어 다 읽었습니다. 초급 한국어 읽기 시작하니까 사실 중급까지 이 두 권이 좀 빠르게 연결이 돼서 쭉 읽혀서 좀 빨리 읽은 것 같아요. 한 3-4일 만에. 사실 더 빨리 읽으려면 하루에 한 권씩 이렇게 또 읽을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읽을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았어가지고 조금씩 나눠서 이제 4일간 두 권을 모두 읽었는데요. 두 권은 이제 공통으로 시리즈로서 이제 문지혁 작가님의 문지혁 작가님 자체이기도 하지만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서의 또 다른 문지혁이 존재를 하는 소설입니다. 초급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 학기 동안 한국어 강사로 외국인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있었던 일을 쓰면서 이제 한국과의 연락을 통해서 이 가족과의 관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강사로 살고 있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와 한국 안에서의 가족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중급까지 읽고 나서 뒤에까지 읽고 나서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초급 한국어는 이제 부모님과
나와 이제 여동생 이 네 명의 어떻게 보면 좀 이별을 준비하는 가족 안에서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강사로서 좀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언어가 가지는 의미들, 말이 가지는 그 뉘앙스와의 관계들, 이 부분들로 하여금 또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포인트들이 많은, 짧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들이 좀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급 한국어는 이제 초급 한국어 끝에 유학과 이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온 이 문지혁이 나오는데, 이 문지혁이 한국에 들어와서 가족을 새로 이루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이 새로운 가족으로 하여금 나타나는 변화들에 주목을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이제 또 강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초급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강의라고 한다면, 이제 중급에서는 글쓰기 강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글쓰기 강의가 초급 한국어보다 조금 더 길고 상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제 실제 강의와 똑같은 부분이어서 문학을 어떻게 쓰고 읽는가에 대한 이야기들과 굉장히 좀 맞붙어 있어요. 맞붙어 있다라기보다도 그것 자체죠, 사실. 그래서 이게 스토리의 어떤 진행뿐만 아니라 이 문학 강의를 이 책 안에서 읽는 것 또한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에 해당이 됐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중급 한국어는 확실히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나서 변화하게 되는 지점에서 아이가 생기는 것, 아이가 생기는 것으로 하여금 나타나는 이 변화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작가의 말에 보면 작가님의 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확실히 좀 문지혁 작가님의 어떤 실제 삶이 소설로서 잘 변환되어져 나와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이 책이었습니다. 특히 이게 초반에 보시면 이게 문학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일상을 비일상으로 가지고 가서 다시 일상으로 가지고 옴으로써 A가 A 다시가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확실히 좀 이 책이 문지혁 작가님의 A 다시에 해당이 되는 결과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었던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거에서 나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강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또 같이 나와 있는데, 이 강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확실히 문학 자체를 읽는 것과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좀 메타담론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위에서 좀 높은 곳에서 바라보았을 때 나타나는 여러 지점들도 또 같이 볼 수 있어서 좀 즐거운 경험이었던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책은 사실 시리즈로 이제 뒤에 고급 한국어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아마도 고급 한국어 나왔을 때도 처음부터 초급부터 쭉 연결해서 읽어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두 권의 책이었고, 이 연결 지점들이 또 재밌는 부분들이기도 했습니다. 시집 두 권 다 읽었습니다. 한 권씩 감상 이야기 해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김석영 시인의 돌을 쥐려는 사람에게 같은 경우에는 예고편부터 A파트, B파트, 그리고 엔딩 크레딧까지 영화와 같은 구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 파트와 B 파트의 경우에는 시어를 동일하게 혹은 반대의 표현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시어와 시의 의미를 더 곱씹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를 읽을 때 다른 시집들이 한 편씩 천천히 읽는다 라고 한다면, 이 시집은 한 번쯤 처음부터 끝까지 앉은 자리에서 쭉 한번 읽어보아야 하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중간에 멈추는 것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더 그 의미와 이 구도의 의미를 조금 더 와닿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시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집은 박참새 시인의 정신머리인데요. 이 시집 같은 경우에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라고 한다면 파격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집이었습니다. 시어의 사용도 그렇고 시의 형태도 그렇고 기존의 시의 어떤 개념들, 생각들을 좀 많이 무너뜨리는 시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읽기보다는 조금씩 나누어서 읽어야지만 이 시의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집이었고, 실제로 이 시집을 더 잘 읽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고 읽는 것이 필요한 시집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시집이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정신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민음사 패밀리데이에서 산 게 아니라 따로 이후에 구매를 한 거예요. 이 시집 자체가 패밀리데이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마자 사실은 3분의 1 정도를 읽다가 내려놓았던 시집입니다. 워낙 파격적이기도 하고 당장 지금 이 시집을 제가 소화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시간이 지나고 다른 시집을 읽고 시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른 책들을 더 읽고 이제 다시 읽었던 책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시집을 이해하는데 사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문장은, 정확한 문장은 아니지만 이수명 시인의 시론집에 이제 시인은 시를 쓸 때 시인을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시를 앞에 둔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읽고 이 시집을 다시 읽었을 때 시를 가장 독자로서도 내가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시를 가장 앞에 두고 생각했을 때 이 시집을 조금 더 읽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감상평과 더불어서 이야기해 봅니다. 그래서 정신머리 읽으실 분들은 조금 천천히 시간적 여유를 다른 시집들보다 한 1.5에서 2배 정도 두시고 읽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